네, 안녕하세요. 샘파파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놨던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복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썸네일 제목에다가 어떤 하락장에 대해서 어떤 글을 달았는데요. 간략하게 짧게 한번 어떤 지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장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바로 이제 복귀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제 약 2년 반 정도 만에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네. 그죠? 이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어떤 진짜 상당한 고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제 최하 단기 바닥을 만들고서 바닥을 찍고서 그리고 또 아주 급하게 상승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연 이게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 건지 그거부터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시장은 이 주식 시장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 그리고 또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주식 시장은. 그런데 현재 그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적인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또 코스피 대형주 5개 중에서 또 이제 한 개는 되게 상당한 과열권으로 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시동 변동성 그리고 또 하락장에 대비한 그런 우리만의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꺼내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 보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신용과 미수가 있죠. 근데 신용 거래 융자가 연속 그 거래일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8월, 9월 요 사이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의 20조 가까이 그런 이제 사상 최대 그런 수치 금액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대표 주가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 있죠? 200 상위 200곳 중에서 약 30%인 곳이 한 50 정도 종목이 되죠. 그게 이제 RSI라고 상대 강도 지수가 초과를 했습니다. 70을 초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과열이 된 종목들이라고 이제 우량주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제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첫 번째 이제 현금 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보유. 제가 이제 이것들을 항상 저도 이제 메모를 하고 컴퓨터 앞에 항상 딱 정면에 항상 써놓고 이제 보고 있는 그런 메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현금 보유라는 내용인데요. 하락장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로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라는 선택입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이제 각자의 상황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유지하고 또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더욱이 이제 주식의 비중 그리고 종목 수를 압축해서 축소해서 아주 강한 종목만 우리가 건드리는 그런 이제 매매 스타일을 하셔야 되고 또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다음 기회에 가장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총알을 준비하자는 거죠. 하락장이 와야지 우리는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앞에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장이 왔을 때, 최하 바닥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위에 상단에 돈들이 다 물려 있으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기 방어주 이게 이 경기 방어주들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경기 방어주가 생활 필수 소비재 이제 종목 중에서 식품주 그리고 또 음료주, 전력 가스주, 통신주, 유통주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방어주인데요. 경기가 좋지 않아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들은 불경기에도 크게 이제
실적이 줄지 않아서 하락장에서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우리가 돈을 이쪽에다가 경기 방어주에다 보관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아니라 이런 이제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인버스 아시죠? 어떤 하락장에서 반대로 어떤 이제 상승이 나옵니다.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신기하게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코로나 수혜주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주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식음료 주가도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식음료 주가도.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지고 바로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1, 2월 초 대비해서 거의 반 40%가 이제 빠질 때 식음료 업종 지수는 그거에 반도 채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화이트 진로 뭐 이런 이제 음료 관련주들이 있죠. 식음료 관련주 그만큼 이제 방어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경기 하락 시에 경기 민감주보다도 경기 방어주가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부분은 정말로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인버스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인버스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인버스가 그 이제 시장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뭐 쉽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인버스도 지수가 오르면은 인버스의 수익률은 또 반대로 떨어지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해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인버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피 시장 지수가 1포인트가 내리면은 인버스는 반대로 1%라는 수익이 납니다. 또 그와 반대로 해서 이제 지수가 1% 오르면 또 마이너스 1%를 인버스에서는 보게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런 또 인버스 투자가 있습니다. 인버스 투자가 있고 또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인버스 ETF는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인버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적어도 이제 경기 하락을 확실하게 판단하셨을 때 방망이 짧게 보고 가져가시면은 좋은 수익들을 꾸준하게 낼 수가 또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에 이제 어떤 경기 하락에 대해서 인지하는 그런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좀 이것도 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요거는 또 이거와는 좀 저는 거리가 멀게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어떤 베팅에 대해서 뭐 비중을 좀 많이 낮추거나 좀 축소해서 하는 편입니다. 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안전자산 하면은 금 관련주, 뭐 달러 관련주, 뭐 엔화 관련주, 혹은 뭐 다이렉트로 진짜로 달러를 보유를 한다든가 엔화를 보유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락장에 대응해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봤습니다. 예, 자 이제 매매 복귀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텔콘 제약이라는 게 있죠. 텔콘 제약, 종목을 바꿀게요. 텔콘 제약. 요거는 우리가 이제 9,150원 그리고 8,590원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구분해 놨는데, 자, 요거를 아주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종목에 쏟아붓고서 다른 종목을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9,150원 그리고 8,590원 구간에서 상단선과 하단선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했죠. 체크를 했고 상단선에서 밑꼬리가 달립니다. 바로 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10분 한 12분이 경과해서 매수 체결이 됩니다. 매수 체결이 되고 한 차례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전일 종가를 넘어서는 반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을 제가 강한 것들을 어떤 이제 느낌적으로 인지하고 종가에서 원래 보통 제가 종가 전에 다 털잖아요. 종가에서 반절을 텁니다. 종가에서 반절을 털고 나머지 이제 반절에 대한 물량을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오른 수익금에 대한 그런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겠다라는 게 마음을 먹고서 여기 종가를 손절선으로 하고 손절선 기준으로 하고 주가를 계속 한번 끌고 가 봤습니다. 끌고 가 보는데 계속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상승을 하고
주가에 대한 그 저점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손절선을 지켜주면서 어제 종가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참았죠. 참고 다시 한번 이제 쌍바닥을 경험을 합니다. 예, 쌍바닥을 경험을 하고 어떤 주가의 이제 거래량, 그런 거래량 기준을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짐작을 하고 바로 재차 상승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쳤는데 상한가까지 갔어요, 이 종목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종목을 짧게 그리고 또 길게 두 번의 매매를 통해서 이제 큰 수익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단선에서. 자, 두 번째 이제 세로닉스라는 종목이죠. 자, 5,770원 그리고 5,415원에서 우리가 상단선, 하단선 매수권을 설정해 놨는데 폭포가 내려왔습니다. 예. 또 손절이 나갔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상단선 매수를 하고 중간선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선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되고, 자, 상단선, 중간선, 그리고 이제 우리 종가까지 왔죠. 아, 종가가 아니라 저희 이제 평단가까지 옵니다. 상단선과 중간선의 가운데 평단가까지 옵니다. 이 평단가를 봤을 때는 이제 저의 어떤 그 이제 수익률은 본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중간선에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요 위치에서요. 예. 중간선에서 손질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지수가 오후 11시부터 급격하게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좀 이제 방어적으로 또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절을 짧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손절을 하는 종목이 나와요. 또 텔콘으로 크게 먹었었는데 그 수익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매를 했던 게 어떤 이제 뭐 판단 미스일 수도 있고 뭐 어디서 나온 또 이제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죠. 우리가 5,500원 그리고 5,17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밑꼬리가 길게 달리고 또 이렇게 반등을 우리 좀 이렇게 태워 갔어야 되는데 달고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상단선 근처에서 주가가 크게 반등했던 모습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 아쉽게 뭐 추격 매수를 우리가 뭐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안 되면 보내주고 그 다음날 기다려보는 거죠. 강한 우리가 주도주를 공략하기 때문에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는 다가옵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이제 매매를 하면서 빵떼님하고 자, 한번 일단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빵떼님하고 같이 매매를 자주 하는데 5,700원 그리고 5,35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 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 체결이 되고 여기서 매수 체결이 상단선과 중간선에서 매수 체결이 되고 평단가를 만듭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단선, 중간선, 하단선, 평단가 혹은 상단선, 중간선, 평단가. 그죠? 상단선만 하고 하단선만 했을 때 평단가가 되겠죠. 요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제가 이제 손절매의 원칙 그리고 어떤 익절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수익 구간들을 한번 요 상단선과 하단선을 근거로 해서 계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과시 종목 영상 제가 말씀드리고 복귀 영상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계좌 관리에 대한 그런 원칙적인 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단선과 중간선에서 매수가 되고 상단선 중간선의 가운데 지점에서 평단가가 만들어지고 바로 여기서 이제 반절 물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요거를 매도를 잘 했는데 우리 이제 빵떼님은 요거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본전을 쳤어요. 본전을 치고 뭐 그분께서는 이제 뭐 텔콘으로 많이 드셨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무리했고요. 또 역시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매매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떤 지수에 대한 그런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하실 때. 자, 이제 다음으로 다섯 번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이죠. 자, 이것도 4,750원 그리고 4,500원 권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텔콘처럼 10분 만에 이제 체결이 매수 체결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거요. 이거는 이제 저도 전일 종가 전에서 매도를 쳤는데 요거를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그 VR 그 아이디가 구독자분이 계신데 이거를 또 크게 수익을 냈다고
뭐 아무튼 뭐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이렇게 좀 배 아프니까 자랑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상단선에서 매수 체결이 되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요때 기준봉을 뽑아서 한번 먹었고 또 어제 기준봉을 뽑아서 4,950원, 4,700원권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놨는데 시가가 상단선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단선은 포기해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단선이 올라는데 여기서 사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제 그 주가의 투매가 떨어졌을 때 지지에 대한 반등을 먹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면서 뭐 돌파를 하는 거, 돌파 매매는 따로 있어요.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돌파 매매가 따로 있고 투매 잡기에 대한 매매가 따로 있고 시가에 갭을 띄우는 매매가 따로 있고 뭐 어떤 그런 방법에 다 같은 원리지만 하나의 원리지만 어떤 그런 써먹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 하나의 원리로 푸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중간선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중간선과 하단선에서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중간선에서 매수 체결이 되고 바로 하단선에서는 매수 체결이 안 되고 바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상단선에서 저항이 걸려버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저항이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그 매수를 못했던 구간은 저항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고 그 부분은 다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입절 마무리했던 종목인데요. 뭐 짧게 해요 저는요. 1%에서 2%가 특히 이제 하락장 내에서는 바로 1%도 감사하게 바로 매매를 합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저를 방어하기 위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분변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하셔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이런 하락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나의 계획 포트를 세우고서 매매를 하셔야지 어제 막 코스피가 막 3% 4% 뛰고 그래서 뭐 1,000만원 2,000만원 때려 넣었는데 오늘 뭐 코스피가 3, 4% 꺼지는데 1,000만원 2,000만원을 때려 넣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정말로 꼭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수를 꼭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어떤 시장에 대해서 흐름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신정보통신이 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상단선, 하단선에서 1660원, 1610원에서 분할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밑에 꼬리가 상단선, 하단선까지 횡보를 하고 지나갑니다.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여기서 체결이 되고 또 여기서 체결이 됩니다. 여기서 체결이 됐어요, 저는. 예. 여기서 체결이 되고 여기서 체결이 됐는데 평단가가 만들어지고 바로 그래서 이제 수익을 확정했던 종목인데요. 정말로 오늘은 1% 안 되게 확정했던 단타를 또 장중에 많이 쳤어요. 단타를 신데카 바이오를 가지고 단타를 쳤었고 그리고 또 루미 마이크로를 가지고 또 단타를 쳤습니다. 몇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종목들을 제가 다 이제 일치 차트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설명을 드리자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 딱딱 보여드리고 이거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이제 20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그 이제 시가갭은 어제 이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루미 마이크로가 있었습니다. 시가갭이요. 루미 마이크로. 자,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우리가 이제 요 구간에서 2065원에서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하자고 저만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고점에 대한 그런 지지를 받겠다 예상을 하고서 요 정고점이 시가가 2070원이었습니다. 2070원. 예. 자, 2070원이었는데 밑꼬리가 최저가가 2100원까지 내렸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뭐 매수를 했다 말씀드리려고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체결은 안 됐어요. 걸어놨었는데 제가 2080원 그리고 70원, 60원 이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로 이렇게 몇 토가에 걸어놨었는데 네다섯 토가에 걸어놨었습니다. 이 종목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이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오지는 않았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바로 상한가까지. 그리고 이제 잠시 이제 눌림목이 들어왔다가 요 부분에서 이제 단타를 쳤어요. 이 자리에서 단타를 쳤고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던 모습인데, 아쉽게도 이제 시가계 매매에서 매수가 됐더라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매수 체결이 안 됐고요. 이 종목을 저 같으면은 어디서 매매를 하냐면은 여기서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매를 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 두 개 다 그 빵땡땡하고 같이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급등주에 대한 이제 눌림목 매매예요. 이게 급등주 눌림목 매매인데, 이걸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여기서 매매를 했는지, 또 제가 또 여기서 왜 매매를 했는지 딱 정확하게 여기서 매매를 했습니다. 요 자리를 한번 지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손도 그어 보시고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내용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무튼 구독자분들과 한번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고수분들이 많이 이제 계신데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자, 여기까지 이제 복귀 영상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이제 관심 정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